주간 꿀에 제라르 피케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경기였죠. 라리가 13라운드 바르셀로나와 알메리아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요. 약 80분가량 뛰면서 자신의 유종의 미를 보여줬습니다. 제라르 피케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피케의 끝이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계약 기간 2024년 6월까지는 다 채울 줄 알았는데요.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마음이, 특히 꿀애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허전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너무나 슬퍼.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바르셀로나와 알메리아의 라리가 13라운드 경기를 돌아본 후 제라르 피케의 은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고고고! 지난 일요일 새벽에 깜누에서 바르셀로나와 알메리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우스망 덴벨레와 프랭키 더용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사실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경기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알메리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긴 했지만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XG값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4.04고요.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0.46이에요. 점유율도 7대3, 슈팅 숫자가 27대4고요. 유효 슈팅 숫자가 13대 1입니다. 여러모로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승을 질주했고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계속해서 1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했는데 3승은 홈에서 거둔 승리고요. 3패는 원정에서 당한 패배입니다. 홈에서 승리 거두고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알메리아 상대로 13경기 무패, 말 그대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승 2무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코치 출신인 루비 감독도 바르셀로나하고 경기에서는 7패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는 루비 감독의 모습이죠. 7패를 당하는 동안 5골밖에 못 넣었고요. 24골이나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가 좀 많죠. 부상 선수를 좀 알아보면 아라우, 멤피스 데파이, 세르지 로베르토, 줄스 쿤데, 프랑크 케시에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모두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경기는 피케의 홈 고별전, 결국 피케가 홈에서 마지막으로 뛰는 경기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팬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모두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자,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했습니다. 골키퍼는 테르슈테겐, 수비 라인에 알바, 마르코스 알론소, 피케, 발데가 위치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엔 더용, 부스케츠, 페드리, 공격 라인에는 페란, 레만도프스키, 우스망 덴벨레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왼쪽 라인에서 더용이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부스케츠하고 도용이 동시에 공격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했고요.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격 쪽에서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우스망 덴벨레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볼터치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후반전에 환상적인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죠. 부스케츠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 2명을 제치면서 슈팅했는데 이것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스망 덴벨레는 자신의 할 몫을 다했죠. 아쉬운 부분은 페란이죠. 페란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슈팅하기 전까지의 움직임이 날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도 좀 아쉬웠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PK를 놓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레반도프스키가 PK에 굉장히 강한데 PK를 놓치면서 사실 어려운 경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비 라인에서 텐센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후반전에 피케가 나갈 때 크리스텐센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피케하고
마르코스 알론소하고 스피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메리아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왔는데 효과적인 역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알메리아는 지난 시즌 세군다리가 1위로 8시즌 만에 라리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역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르기 전에 라리가 순위가 15위였고요. 승리는 4승을 챙겼는데 그 4승이 최근 5경기에서 나온 3승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원정에서의 성적은 워낙에 나쁘죠.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부상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반 마르토스하고 니에토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죠. 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4-2-4-1 포메이션 또는 5-4-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5-3-2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비 라인에 5명을 배치하면서 수비 쪽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는데 특히 박스 안쪽에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측면 공간이라든가 중원의 공간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안쪽에서 슈팅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히어로는 페르난도 마르티네스 골키퍼죠.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수비의 끈끈함을 유지하는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공격 라인에서 역습을 전개했을 때 슈팅까지 가는 모습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많았고 결국 알메리아는 후반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PK를 얻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PK를 성공했다면 이 경기는 쉽게 풀렸을 거예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PK를 놓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PK를 차려고 할 때 이 경기가 PK의 홈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이 PK가 차라 이렇게 지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가 경기마다 기복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골을 넣었다. 굉장히 귀중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후반 17분 안수파티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맞고 튕겨져 나왔지만은 이것을 프랭키 도용이 슈팅으로 골로 연결을 하면서 바르셀로나는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골을 맛을 봤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프랭키 도용은 언제나 1인분을 하지만은 프랭키 도용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마 차비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경기도 경기 중간에 부스케츠를 빼면서 프랭키 도용으로 하여금 부스케츠 롤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페드리와 가비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프랭키 도용이 메짤라로도 피보테로도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전에 흥미로운 기록을 봤는데 알메리아가 올 시즌에 15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4골이 코너킥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알메리아가 코너킥으로 골을 넣을 때에는 13개의 코너킥을 처리할 때마다 한 골씩 넣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코너킥으로 골을 넣을 때는 77번 처리를 해야지만 한 골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세트피스 훈련도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케 은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르 피케가 은퇴를 합니다. 제라르 피케가 지난 3일이었죠. 개인 SNS를 통해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꿈이 이루어졌기에 지금이 여행을 끝낼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난 항상 바르셀로나 이후에도 다른 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은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비롯해서 피케를 알고 있는 선수들 또는 감독들이 모두 피케의 은퇴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알메리아전을 치른 거죠. 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약 80분 정도를 뛰는 동안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피케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입증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에 피케의 은퇴는 더욱더 아쉬움이 큰 듯 느껴집니다. 피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얘기할 부분이 많아요. 피케가 올해 35살이거든요. 1987년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라마시아의 87년생들 세스크 파브레가스, 피케, 메시, 페드로 정말로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고 이 선수들이 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습니다. 물론 파브레가스는 아스날로 갔다가 돌아왔었고 피케는 맨유로 갔다 돌아왔죠. 근데 이 선수들이 뛰면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피케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동안 우승 트로피를 무려 30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616경기나 소화를 하는 동안 52골 15개의 도움을 했는데요.
피케의 기록은 구단 역대 최다 출전 5위 기록이고요. 그리고 피케가 바르셀로나에서 3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단 역대 최다 타이틀 보유 3위 기록입니다. 메시, 이니에스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뭐 10살부터 라마시아에서 뛰면서 라마시아의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고 메뉴에서 고생하긴 했지만 리오 퍼디난드하고 비디치에게 밀리면서 벤치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도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 돌아온 다음에는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정말로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2008년도에 메뉴에서 바르셀로나를 왔을 때에도 초반에는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가르디올라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 그 밑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피케는 대인마크, 공중볼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읽는 시야, 여기다가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까지 모든 걸 갖춘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골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피케의 은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피케 본인만 알겠죠. 저희들은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일단 피케가 2024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케 입장에서는 벤치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2024년 6월까지 뛸 수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은퇴를 선택하면서 자녀 연봉을 포기를 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 도움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케가 올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은 부진하면서 팬들에게 비판을 들었거든요. 특히 인테르전에서 상대 선수가 들어온 걸 놓치는 장면은 팬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케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피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의 뒤를 이을 선수가 들어와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피케 입장에서도 올 시즌 시작은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올 시즌 시작할 때 차비 감독이 너는 주전 멤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케가 경쟁할 거야. 나는 다시 선발로 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피케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선발로 뛰는 경우가 많지 않겠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은퇴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샤키라하고의 사생활 문제, 양육권 다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사업 문제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회사가 투자 회사인데 이 사업 문제로 좀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특히 스페르코파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사항이 피케를 은퇴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케는 알메리아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밀란 피케, 샤샤 피케.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은퇴식을 치르는 모습이었고 이 경기에서 깜누를 찾은 관중이 92,605명이라고 하는데 피케 피켄바우어를 외치면서 피케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 7분에 레반도프스키가 페널티킥을 처리할 때에도 팬들은 페널티킥을 피케가 처리하게끔 해달라고 피케를 계속해서 연호하는 모습이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은퇴식을 할 때 피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피케가 은퇴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때때로 원하는 것을 놓을 때가 있다. 바르셀로나 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사랑이 있어서 우리 사이에 약간의 공간과 공기를 남겨둘 때가 되었다. 나는 미래에 다시 여기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작별이 아니다. 나는 17살 때 이미 떠났던 경험이 있지만 나는 돌아올 것이다. 할아버지는 나를 회원으로 만들어줬고 소시오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은퇴식 이후에 많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피케 관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가 피케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피케가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차비 감독이나 라포르타 회장의 인터뷰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역시 가장 인상적인 건 피케의 할아버지죠. 바르셀로나의 전 부회장 아마도르 베르나베우의 인터뷰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피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피케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르셀로나 출신이며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가족이다.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역사이다. 그는 결코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피케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끝나면 바르셀로나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데 부스케츠의 마음도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케를 많이 그리워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조르디 알바 같은 경우에도 싱숭생숭하겠죠. 네, 피케를 위해서 올 시즌 라리가 타이틀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텐센 같은 경우에는 피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 한 달 동안 피케랑 함께 뛸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리고 피케가 마지막 경기에서 교체 아웃될 때 자신과 교체가 된 것이 굉장한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줄줄이 피케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피케의 은퇴 소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만큼 좀 가슴이 허하기도 하고 좀 멍하기도 합니다. 근데 피케가 돌아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피케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회장이 되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별이 그냥 영영 끝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관계다. 피케의 얘기대로 너무나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 약간의 공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아주 잠시나마의 이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케 진짜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나는 네가 바르셀로나 역사상 세 번째로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해. 푸열 쿠만 다음으로 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피케 정말 수고했다.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빨리 돌아와야지. 바르셀로나 회장이 돼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바르토메오 봤잖아. 네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바르셀로나의 재정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길 바래. 네, 피케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